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개인의 수급 관련된 영상입니다. 올해 들어서 개인 투자자는 여기 보시다시피 연두색 테두리는 코스피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전일까지 살펴보니 코스피에서는 여기 보시듯이 약 44조 원을 매수했고요. 그 아래 노란색 테두리를 보시면 코스닥이죠. 역시나 기간은 1월 1일부터 어제까지 코스닥에서 13조 원을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시장 합쳐서 현물에서만 개인 투자자는 얼마요? 약 57조 원 정도를 매수했습니다. 물론 오늘 양시장 합쳐서 1조 원 이상을 매수했으니까 약 58조 원 정도 되겠네요. 이런 가운데 고객 예탁금은 봐보겠습니다. 고객 예탁금은 지난 18일 기준, 그쵸? 바로바로 막 하루 전께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18일 기준 약 55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쵸? 제가 동그라미 쳐놨죠? 물론 융자잔고는 18조 원에 육박했지만 anyway, 그러면 현물에서 57조 원 매수했죠? 어제까지. 그리고 예탁금 얼마요? 55조. 그럼 이걸 합치면 얼마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 들어온 돈이 110조 원을 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저것 합치면 더 많은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수급, 이게 뭐죠? 아니, 외국인은 여기 보시다시피, 그쵸? 코스피에서 올해 약 27조 원을 매도했고, 코스닥에서는 2조 원 이상을 매도했고, 그러면 이와 같은 수급, 외국인은 매도하고 개인 투자자들만 매수하는데, 그래서 좀 국내 증시가 좀 불안한 것 아니냐 하는 시각이 있기도 한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을 좀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요, 외국인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올해처럼 불완전한 상승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거를 좀 자료로 보여드릴까 하는데, 과거에 보면요, 코스피가 5년간 3배 이상 상승한 적, 그래 그 말은 뭐죠? 지수가 급등했었을 때 딱 3번이에요. 첫 번째는 외국인에게 주식시장이 개방되지 않았을 때인 1986년 아시안게임부터 1989년이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자료로 보여드릴 외국인 수급과 비교하려면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를 살펴봐야 되니까 지금 이때 급등했었을 때는 보지 않겠고, 이제 나머지 두 구간, 두 번의 경우를 볼 겁니다. 두 번째는 언제였냐면 1998년에서 1999년 지수가요 25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를 갔었고 지수가 급등했었던 경우고요. 이때의 개인과 외국인 수급을 볼 거고, 세 번째가 2004년에서 2007년까지입니다. 지수가 600에서 2000 갔어요. 3배 갔고, 이때 외국인과 개인의 수급을 살펴볼 겁니다. 한번 보시죠. 이 자료는 뭐냐면요, 보세요. 딱 가로축에 연도를만 보더라도 1998년도부터 1999년 지수가 250에서 1000포인트 갈 때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시죠. 먼저 왼쪽 하단에 노란색 테두리, 여기 노란색 테두리에 빨강색은 외국인 수급이에요. 그쵸? 봐볼게요. 노란색은 코스피예요. 그쵸? 지수가 보세요. 지수가 250에서 1000포인트를 갔어요. 물론 쌍봉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지수가 이처럼 1998년도에서 1999년대 지수 1000포인트 갈 때, 지수가 급등했을 때 볼게요. 이때 IMF였죠? 그래서 지수가 이처럼 보세요. 지수가 250에서 500을 넘어설 때는요, 굉장히 빨리 올라왔어요.
그리고 외국인, 빨강색이 외국인 순매수죠. 외국인도 그렇게 많이 매수는 못했었어요. 그리고 보면은 지수가 노란색이 지수가 상승할 때 외국인은 오히려 매도를 했고 지수가 이처럼 고점에서 빠지면서는 고점부터 외국인은 계속 매수를 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죠? 지수의 상승을 외국인이 주도한 것으로 볼 수 있지는 않다. 그거예요. 그럼 이제 연두색 테두리 상단의 요거를 봐볼게요. 연두색 테두리의 검은색은 뭐예요? 개인 순매수예요. 개인 순매수 봐볼게요. 개인의 매수가 이렇게 500 이하, 500 이하에서 매수를 한 건 아니에요. 매수를 못하긴 했지만 개인의 매수가 이렇게 짧게만 들어오긴 했었지만 단기간에 크게 들어오면서 지수의 상승을 주도했었습니다. 누가요? 개인 투자자가. 또 지수가 크게 상승했었을 때를 봐볼게요. 제가 언제를 보여드린다고 했죠? 2004년에서 2007년까지 지수가 600에서 2000포인트 갔었을 때를 봐보겠습니다. 이때 외국인이 지수 상승을 주도했었을까요? 봐볼게요. 역시나 노란색 테두리 외국인 수급을 먼저 봐보겠습니다. 노란색 테두리 안에 빨강색이 외국인 수급이에요. 여기 있죠? 그쵸? 어떻죠? 노란색 코스피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가 이처럼 600에서 2000을 갔었어요. 갔었는데 빨강색 외국인 수급은 어때요? 보세요. 외국인 수급은 이때부터 팔잖아요. 그쵸? 이때가 언제예요? 지수 900 이하예요. 그냥 지수 900 이하서부터 외국인은요. 900, 1400, 2000 가더라도 2004년부터 2005년, 2006년, 2007년 넘어서까지 외국인은 3년 이상을 계속 팔았습니다. 그거를 볼 수 있잖아요. 그쵸? 빨강색 외국인 순매수가 지금 계속 내려오잖아요. 그쵸? 외국인 지수는 크게 상승했지만 외국인 수급이 지수 상승을 주도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외국인 수급만 봤다면 외국인 판다. 야, 지수 상승 불안해. 야, 지수 사지 마. 주식하지 마. 어쩌면 외국인 수급만 봤다면 이 당시에 지수 상승에서 엄청 소외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위 연두색 테두리 봐볼게요. 같은 기간이에요. 검정색이 개인 순매수예요. 어떻죠? 개인 순매수. 2006년 초반에 잠깐 매수하기도 했었지만 결국에 좀 의미있게 매수한 거는 2006년 후반부터예요. 역시나 저점에서는 못 샀어요. 좀 뒤늦게 들어오긴 했지만 개인의 매수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지수의 상승은 이루어졌습니다. 지수의 상승을 누가 주도했어요? 개인 투자자가 주도했어요. 그리고 기관도 보면은 이때 펀드 열풍 굉장했죠. 네, 미래에셋 펀드 사기 위해서 등에 애 업고 줄 서서 펀드 사고 그랬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주가가 고점이었다. 이렇게 뒤늦게 이제 그런 부분, 그때가 고점 시그널이었구나. 그런 것도 알 수 있지만 지수가 600에서 2000 갈 때 외국인은 3년 이상 팔았고 외국인이 주도한 게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자료를 봤어요. 그쵸? 5년 사이에 지수가 3배 상승했었을 때 외국인 수급도 함께 볼 수 있었던 1990년 전 말고 이후 두 번의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어떠세요? 결론은 뭐죠? 주가 급등 시에 주된 수급은 주도 수급은 내국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또 개인이 있었었고 외국인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완전한 상승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매수 안 한다고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외국인의 매도에 따라서 그 규모를 가지고 언론에서는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2010년 전과 달리, 최근과 달리 과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펀드를 통해서 매매를 많이 했죠. 간접 투자. 펀드 종류도 많긴 하지만 anyway. 근데 지금은 어떻죠? 펀드를 환매해서 직접 투자로 이동하고 있어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많으실 거예요. 지금 자료 보세요. 지난주 수요일 16일 기준으로 주식형 펀드 설정액 추이를 볼 수 있는데 어때요? 16일 기준 주식형 펀드 설정액 얼마예요? 41조 6,450억입니다. 6개월 전과 비교하면요. 연초 이후와 비교하면요. 주식형 펀드 약 15조 원씩이나 감소했어요. 그리고요. 일주일 전 비교해도 약 7,800억이 빠졌고요. 1개월 전과 비교해도 무려 1조 2천억이 빠졌습니다. 주식형 펀드에서. 그러니까 최근에도 펀드 환매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 돈들이 결국 갈 곳이 없겠죠. 결국 주식 매수 대기 자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는 앞으로 얼마나 매수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개인 투자자들은 지수를 방어하는 데 주력했는데 양시장 합쳐서 1조 원 이상을 매수했어요. 9월 22일 오늘. 이제야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하는 것이 증가했지만 과거의 개인 투자자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펀드를 통해 매매를 많이 해왔었죠. 그러면 펀드를 통한 수급, 투신의 수급에서 개인들의 자금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2010년부터 개인과 투신의 지속적인 매도 보세요. 이건 개인과 투신의 매수죠. 2010년부터 계속 매도합니다. 얼마치도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매도를 많이 했어요. 100조 이상. 그러면 개인과 투신, 펀드로 들어간 돈, 투신의 개인의 자금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이 투신의 수급이 100%, 이거 개인 플러스 투신, 이 수급이 모두 100% 개인 수급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개인과 투신의 수급을 합한 것이 상당한 비중이 개인의 비중이라고 가정을 하면 영상 초반에 봤었던 지금 예탁금 55조 원 정도 되고 있잖아요. 2, 3일 전 기준으로. 그러면은 그 금액, 50조 원이 넘는 금액이 모두 주식으로 들어오지는 않더라도 그리고 이 차트만을 놓고 보더라도 이번 지수 상승을 주도한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더 이어질 수 있는 공간,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큰 것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커지면요. 자연스레 신용융자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변동성이 커지는,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은 될 수 있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만이 매수한다고 해서 지수 상승의 펀더멘탈을 폄하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어젯밤에 자료 이 영상 올렸는데 보신 분 계신가요? 이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번 주부터는 이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현지 시간으로 다음 주 화요일 뭐가 있죠? 미국 대선에서 정말 중요한 미국 대선 국면으로 시작하는 첫 단추, 첫 토론이 있을 것입니다. 현지 시간 다음 주 화요일. 그리고 국내 증시는 이후에 추석 연휴에 바로 들어가요. 주말을 빼고 3거래일을 쉬게 됩니다. 수, 목, 금. 이 말은 자연스레 시기적으로만 봐도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 시기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점은 염두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개인 투자자의 수급을 폄하하지 말자는 내용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물 아래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전체 알림 받기로 해 놓으시면 영상 올리고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감사합니다.